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국채 금리의 동반 상승 속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한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빠졌고요. 나스닥도 0.32%, S&P 500도 0.51% 하락하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랐을까요? 오늘 WTI와 브렌트유가 일제 2%대 올랐습니다. 특히나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어섰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지수는 흐름이 갈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개별 호재 속에서 1.64%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간밤 시장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휴전 MOU가 만료되면서 유가는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30년물도 상승하면서 오늘 지수를 압박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중동 이슈 오늘 새롭게 달라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관련 MOU 6월 17일 날 체결을 했었는데 8월 17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뚜렷한 후속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은 강경 발언을 재개했는데요. 일단 이란은 외교적 해결이 실패할 경우 공세적이고 군사적인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이란에게 강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만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오늘 휴전 MOU 만료 이후에 다시 확정 가능성이 커진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유가와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컸는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TI와 브렌트유 모두 2%대 올랐고요. 특히나 브렌트유 90달러 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유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호르무즈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폭은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미 국채 장기금리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10년물이 4.7%대, 30년물은 5.3%대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30년물 금리는 2007년 6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죠. 미 국가 부채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가중됐습니다. 증시에는 결국 유가와 금리라는 이중 부담으로 작용을 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 중동 갈등은 최근 시장에 계속해서 소화해온 재료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연결고리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휴전 MOU 만료 이후에 확전 우려가 커졌고요. 호르무즈 리스크가 커지면서 브렌트유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기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있을지 아니면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90달러를 넘어선 브렌트유가 이런 수준을 유지할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미 국채 장기금리의 움직임도 확인해보면서 19일 있을 FOMC 회의로까지 저희랑 계속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한편 앞서 시장 전체는 유가와 금리 부담으로 약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반대로 움직인 곳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상승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약세장 쪽에서 가장 강했던 건 반도체였는데요. 다만 단순한 기술적 강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반도체 내부에서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새로운 호재들이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구매에 제동을 걸었고 엔트로픽의 성장은 AI 수요 기대를 재점화시키는 이슈가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하워드 러틀링 미 상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에 대한 가능성이 중국 메모리 업체의 애플 공급 확대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진다고 해석을 했고요. 결국은 미국의 메모리, 스토리지 업체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샌디스크가 급등했고 마이크론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정 종목 하나만 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메모리와 스토리지 업체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오늘 반도체 랠리의 첫 번째 축은 대중국 규제로 인한 미국 업체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도 오늘 좀 호재로 이어지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2분기 잠정 매출이 115억 달러인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4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을 시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AI 기업들의 컴퓨팅,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지속도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AI 인프라 관련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벨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AI 인프라 관련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앞서 보신 이 두 호재, 성격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공급망과 정책 수혜감을 나타냈고요. 엔트로픽의 성장은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죠. 서로 다른 호재였지만 이 두 호재가 같은 날 나오면서 반도체 업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영향이 크게 나왔습니다. 장비주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메모리와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제조와 장비 영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AI주 전체가 랠리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기존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보합권이었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 가운데 나스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 반도체 랠리를 해석해 본다면 AI 낙관론에 따라서 기술주 전반이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었고요. 메모리, 장비, AI 인프라 중심으로 선택적 랠리가 있었던 장세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